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용현이라고 합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제품 중에 마카롱 낭시라는 제품이랑 그리고 이제 갸또 키리시라는 제품 두 가지를 오늘 해볼 건데요. 우선은 마카롱 낭시라는 제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료를 보시면 흰자 그리고 분당 스페인 아몬드 가루랑 전분 그리고 바드인의 아몬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재료로 만들었는데요. 책에 제가 지금 레시피에 적어드린 방식 말고 저는 오늘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 적어드린 방식은 굉장히 모든 재료들을 다 섞은 다음에 견과류에 기름이 충분히 나오게끔 충분히 섞어서 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 방식은 조금 더 지금 할 방식과는 다르게 좀 더 쫀득한 꼬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기재한 레시피와는 동일한 레시피인데 방법만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책에 다룬 레시피는 냉장 보관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나슈를 짜가지고 현대식 마카롱처럼 만든 제품인데 거기에는 이제 시럽을 적신 이유가 시럽이 좀 들어가야 마카롱이 조금 냉장 상태에서도 촉촉하고 쫀득한 식감으로 드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은 가나슈를 샌드한 게 아니라 이따가 설명드릴 마스카포네 오사라는 제품을 샌드를 할 건데 그게 이제 상온에서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를 상온 보관했을 때 약간 부드러운 텍스처로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 만들어 볼 거고요. 우선은 제가 계량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볼에는 스페인 아몬드 가루랑 전분을 같이 계량했고요. 분당은 따로 채를 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흰자랑 채친 분당을 같이 볼에 넣고 얘를 가볍게 중탕을 해서 체온 정도로 올려줄 거예요. 약간 마치 스위스 머랭을 올리듯이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흰자 양에 비해서 분당의 양이 굉장히 현저하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만 휘핑을 하게 되면 머랭이 많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 온도를 좀 올려줌으로써 좀 더 머랭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지금 조금 걱정은 제가 준비한 양에 비해서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볼로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양이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체온 정도인 한 36도 정도로 중탕을 해가지고 휘핑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휘퍼가 아니라 비터를 이용해서 이 머랭을 만드는 이유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머랭이 퀄리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머랭 기포만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가루 재료를 넣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성 때문에 막 휘퍼를 꼈다가 또 비터를 꼈다가 하면 너무 비효율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비터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양이 작아서 벌써 37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건져내고 바로 이제 휘핑을 해볼게요. 네, 고속으로 얘를 올려주는 동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몬드 가루가 일반 아몬드 가루가 보통은 이제 미국산을 많이 쓰는데 스페인 아몬드 가루를 한 이유가 얘가 조금 더 유분이 많아요. 그래서 마카롱을 구웠을 때 꼬끄가 조금 더 이렇게 잘 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몬드의 풍미도 더 좋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 한 거고 이 같은 양의 레시피로 미국산 아몬드 가루로 만들었을 때 조금 퍼짐성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당장 그 스페인산이 없는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제가 테스트 해본 건 아니지만 아몬드 가루, 그 미국산 아몬드 가루의 양을 좀 늘려가지고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전분을 조금 넣어줌으로써 이 꼬끄에는 밀가루가 일절 안 들어가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꼬끄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방식으로 머랭을 쳐가지고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퍼짐성이 좋은 마카롱 꼬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마카롱 낭시라는 게 낭시 지방의 마카롱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클래식한 뭐 고대 마카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꼬끄만 먹어서 먹는 그런 과자인데 저는 이제 책에도 기재한 것처럼 가나슈도 샌드하기도 하고 오늘 이제 샌드할 마스카포네 오사 같은 그런 크림 같은 걸 샌드해서 현대인들에게 좀 익숙한 모양으로 만들려고 한 제품입니다. 지금 머랭이 조금씩 처지는 건데 이것보다는 원래는 좀 더 양이 많으면 더 많은 기포가 올라올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쳐보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더 많은 양을 한다거나 하시면은 온도를 한 40도 정도 때까지 올려서 해주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마카롱 꼬끄를 그 식품 유산지에 이렇게 짤 거고요. 얘가 이제 구워져 나오면 뜨거운 상태일 때, 나왔을 때 이 바닥이랑 꼬끄 밑면에다가 물을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꼬끄가, 그러니까 이 철판째로 식혀야 되는데 이 철판이 너무 뜨거우니까 얘가 그대로 식으면 꼬끄 바닥이 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얘를 물을 뿌려줌으로써 얘를 단단하지 않고 약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히고 식으면은 이 유산지를 떼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에어가 올라왔죠. 그래도요, 비터로 했는데도요. 그래서 이 상태일 때 이제 바디넷 아몬드를 넣고, 이제 바디넷 아몬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레시피에서는 되게 다량이 들어가는 건데 아몬드 풍미가 가루로만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없이 만들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이 바디넷 아몬드를 넣어줌으로써 아몬드 풍미를 좀 확실하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에 많은 이 아몬드 술이 있잖아요. 솔직히 뭐 디종 아몬드도 있고 뭐 너무 아몬드 술의 종류가 많은데 얘의 장점이 있습니다. 얘는 일단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싼 게 다 이유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저도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을 사용하는 곳에 좀 부담 없이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얘는 저렴하긴 하지만 가향이 된 거기 때문에 아몬드 풍미가 저렴하다고 해서 약하거나 하진 않아요. 제가 테스트하면서 만들어 봤는데 약하거나 하진 않고, 그리고 좀 다양하게 이 아몬드 술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긍정적인 재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술을 머랭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량해준 가루를 바로 넣을 겁니다. 이 단계에서 가루를 넣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비터로 작업해 줄 거고요. 어느 정도까지 얘를 돌려줘야 되냐면은 약간 조금 일체화된 느낌이 될 때까지, 견과류가 계속 치대다 보면은 약간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기름이 나오면서 약간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유동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는 좀 돌려주고 타이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롱 같은 경우에는 꼬끄가 굉장히 비싸요. 스페인 아몬드 가루가 미국산보다는 일단 비싸고요. 그리고 마스카포네 오사라는 제품도 시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대신 다량이 들어가는 이 바디넷 아몬드 술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제품 원가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긁어서 좀 더 균일하게 하고 바로 짜볼게요. 처음에 넣었을 때보다는 약간 조금 더 부드러운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돌리고 이제 파이핑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마카롱의 장점은 따로 뭐 건조시켜서 기다려준 다음에 굽거나 그럴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되고, 준비가 되면은 바로 짜서 바로 구우면 됩니다. 대신 단점은 좀 비싸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좀 머랭이, 애써 올린 머랭이 죽는 거 아닌가 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은 맞습니다. 죽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어떻게 애써 올린 머랭이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만약에 제가 모든 재료를 넣고 섞은 그 상태랑은 확실히 다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머랭이 처음보다는 확실히 재료가 넣어서 죽은 건 맞지만, 그래도 머랭을 올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짜볼 건데요. 저는 10에서 12g 정도 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롱 꼬끄는 굽는 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오래 구우면 겉이 너무 말라져서 좀 식감이 얘가 좀 쫀득한 게 특징인데 바삭해져요. 그래서 저희는 우녹스 오븐을 주로 메인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우녹스 오븐 기준으로 160도에 한 10분 내외로 구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 굽게 되면은 너무 그 수분이 얘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서 바삭해져요. 그래서 최대한 그 10분 내에, 그리고 색깔이 딱 날 때까지만 하시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10에서 12일 겁니다. 많이 짰어요. 생각보다 많이 부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더 없겠죠? 이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걸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세미나실에 있는 에카 오븐으로도 구워 볼 건데, 처음 구워 보는 거라 제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구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짠 다음에, 그리고 얘가 짠 대로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너무 좀 불규칙적이지 않게 짜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얘를 마르는 걸 경계하기 때문에 굽기 전에 표면에다가 물을 한 번씩 더 발라가지고 구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업장에서는 컨벡션 오븐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컨벡션 오븐은 바람으로 굽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으로 굽다 보니까 더 마르게 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데크 오븐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데크 오븐으로 구워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좀 삐져나온 데가 있으면 좀 살짝씩 이렇게 매만져 주시고요. 저는 한 6분 굽고 한번 확인해보고 마저 굽겠습니다. 지금 11분을 구웠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원하는 정도의 색깔보다는 연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잘 구워진 거고,
이렇게 퍼짐성이 좋게 잘 나옵니다. 스페인 아몬드 가루로 하시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오자마자 물을 뿌려야 되는데 한번 도와줄까요? 2인 1조로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많이 뿌려주세요. 이 꼬끄가 바닥이 하얀색이 있는데 여기가 약간 촉촉하게 젖을 때까지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뿌리고 나서 식히셔야 이 바닥에 있는 팬에 의한 열로 꼬끄가 단단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힐 거고요. 이렇게 떼가지고 짝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뿌려가지고 구운 거라 보면은 약간 이제 촉촉해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단단하거든요. 지금 구움색은 제가 원하던 것보다는 좀 연해요. 그렇긴 하지만 더 오래 구우면은 너무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꺼냈어요. 여기다가 이제 마스카포네 오사를 샌드를 할 건데요. 마카롱 하나당 보통 평균 한 10g 정도 짜게 되더라고요. 8에서 10g 정도 짜게 되는데 이 마스카포네 오사가 100g일 때 저는 키리시 10g을 넣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단가가 높으니까 그런 아까 바디넷 아몬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얘가 어느 정도 좀 양이 있어야 휘핑도 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 전부 다 휘핑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얘는 이제 휘핑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단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처음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수분이 없다, 그래서 보존력이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딱 바로 떠오른 게 이 마카롱 낭시에다가 크림으로 샌드하는 게 바로 떠올랐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아마레띠라는 제품으로 많이 소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카롱 낭시랑 굉장히 닮아 있는데 좀 다른 거는 이 마카롱 꼬끄를 좀 더 정성스럽게 만드세요. 좀 말리는 시간도 갖고 해서 약간 보드라운 스타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크림을 여기다 짠 다음에 얘가 이제 크림이 보존될 수 있게 초코 코팅을 해가지고 덮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의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얘가 약간 원래 아이보리 빛인데 휘핑을 하면은 새하얀 색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오사라는 재료를 아시는 분들은 뭐 사용하시는데 일단은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많이 많이 소비되지는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인의 그 팀장님께 여쭤봤을 때 지금 당장 구하기는 어렵고 올해 11월에 이제 수입이 된다고 해요. 좀 수입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도 구매한 건 아니고 이거를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좀 어렵게 샘플 수량을 좀 받아가지고 좀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의 맛에 좀 확실한 맛을 내는 걸 좋아해서 지금 이 양보다는
PDC를 더 넣는 것도 저는 선호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거를 판매도 했었거든요. 제가 올 여름에 바캉스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상온의 과자 제품을 패키지화해서 판매했는데, 그 안에 구성했던 재료로서 실제로 판매했을 때 만들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단가적으로 저도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100g당 10g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처음보다 확실히 크리미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샌드를 해줄 거고요. 얘도 이제 만들어서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상온에서 저희는 하루 휴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은 냉동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동해서 판매하고요. 그래서 상온에 하루 정도의 휴지를 거쳐야 약간 그 재료끼리의 부드러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숙성을 할 때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제품 자체가 밀봉이 잘 될 수 있게 개별 포장을 한 상태에서 상온 휴지를 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거는 얘가 상온 보관을 하고 부드럽게 드시는 거를 의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롱 꼬끄도 일부러 제가 책에 기재한 거와는 다르게 이제 만든 건데, 이 제품은 냉장 보관하셨다가 상온에서 조금 한 10분 있다가 드셔도 맛은 있습니다. 충분히. 약간 좀 쫀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그 오사라는 재료의 식감이 상온이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온에 두고 드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이 꼬끄가 잘 구워지면 굉장히 그 숙성이 잘 됐을 때 꼬끄가 쫀득하면서 이 안에 필링은 부드럽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일체감 있는 식감으로 드실 수 있거든요. 제가 미리 하나 이실직고 하자면, 제가 이번에 오븐을 새로 하나 구입했는데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 시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 제 손에 익지 않다 보니까 조금 많이 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좀 괜찮은데 간혹 어떤 게 조금 좀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해 주시고, 그걸 드신 분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카롱 낭시는 만들었고요.